경륜왕의 승팀장 권승철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일 방송 세팅 과정에서 카메라가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송출이 화면 송출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음성 송출만 목소리만 전달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우스컵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었고 안정적인 경기도 있었습니다. 금일 편성 자체도 좀 싸울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초반부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독 이번에 차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우스컵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보다는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터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권정국, 정윤건, 박지영, 조성래, 고종인, 김다빈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윤건은 내선 위반으로 실격 처리 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정국, 정윤건, 박지영, 조성래, 고종인, 김다빈 선수가 지정훈련 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권정구, 정영교, 이길섭, 정윤건, 박상훈, 주인호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정국이 반바퀴 지점까지는 빠르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이후 시속을 좀 줄였습니다. 정윤건이 느려진 시속을 틈타 대열을 가장 먼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내선 위반으로 실격 처리 당하면서 퇴소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영, 김현, 주병환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병환이 이 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놓칠 정도로 박지영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박지영의 선전 공략해 드려서 10배당 좋은 배당 안겨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결승전에서는 박지영 2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성래, 조동우, 최승우, 임세훈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지평 조성래가 선행까지 나서면서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조성래 뒷자리를 막혀 나갔었던 선수들이 좀 약체급이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성래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다는 점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종인, 김철민, 고재준, 정혜권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열을 이끌어놨었던 고종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김철민이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고종인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기한, 김주환, 김다빈, 김근영, 조재호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이 반바퀴 저치기로 이기한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 김우현, 홍석환, 김유승 선수가 한 조를 이뤘습니다. 윤현준과 최근영 함께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박종태, 어미태, 박성순, 강병선 선수가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과 홍석환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과연 김다빈이 홍석환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 입장에서는 굳이 홍석환보다는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도 김다빈 정도는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윤승규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이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우스컵 경주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근영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송현이하고 박상훈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근영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이기한밖에 없는데 이기한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기한 믿다가 송현이하고 박상훈이 젖혀버린다면 최근영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영이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경주 흐름상 최근영하고 전 박상훈, 송현이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송현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류근철 전일 조성래 앞선에서 힘껏 달렸습니다. 김의원을 상대로 넘어섰어요. 왜 류근철 남 좋은 일만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금 김의원을 만났고 조지호가 있기 때문에 류근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의원 견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의원이 오진을 달고 쏘게 된다면 류근철 또다시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류근철과 김우현 타협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맞대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안효은 좋다 말았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안효은이 저측에 나선다면 최성호와 동반 입상 가능해요. 전일 나란히 자리 잡았었던 두 선수. 하지만 고종인, 조용서, 김원호가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안효은 또다시 대타 출전했다가 전일처럼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효은의 고전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김철민이 객관적 기록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고재준 활약에 나갈 수 있죠. 김근영 몰고 가게, 김근영과 타협 좀 찾아 나간다면 권정국 견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철민이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1경주 우스급 결승경주입니다. 윤현준이 직전 회차 최강자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출전을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차 편성이 잘 짜여졌죠. 잘만 하면 바로 특별승급 할 수 있는 상황이 짜여졌기 때문에 윤현준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서 김포팀 선수들이 많습니다. 박종태가 있고 어미태가 있죠. 박종태 선행활에 나가면서 어미태 뒤에다 붙인다면 김포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우스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홍석환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중반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윤현준에게 저측이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홍석환, 김다빈하고 홍석환 충분히 맞대결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23살이나 차이 납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다빈이 시속감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다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윤승기는 26기 선수인데 윤승기가 비파업이죠. 한데 노조 쪽 파업 선수라고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함께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다빈이 윤승기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가려고 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홍석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홍석환 입장에서는 김윤승 있죠, 김석호 있습니다. 여기에 윤승기가 홍석환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천하고 인천 개인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훈련할 때는 아무래도 자주 얼굴 보면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승기의 작전에 따라서 윤승기가 김다빈과 호흡 맞춰 나가느냐, 홍석환과 호흡 맞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김다빈이 웃을 수가 있고 홍석환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3살 어린 김다빈이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 경주 때였었습니다. 최근영, 김현, 최민호 3복승까지 권해드려서 문자하고 음성 정보에서는 최민호까지 깔끔하게 3쌍 적중했습니다. 350배라는 대박을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 김다빈과 최민호가 뭉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김주환이 땡겨만 준다면 김다빈과 최민호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2번 쪽에 3번하고 2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의 노련함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다빈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홍석환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다빈이 굳이 홍석환 달고 때릴 이유는 없어요. 때렸다간 잡히죠. 하지만 최민호는 춤이 약합니다. 후미 견제는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김다빈의 입맛에는 아무래도 최민호가 딱 맞습니다. 비파업까지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홍석환이 윤순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거래 조절해 나간다면 김다빈 무너집니다. 최민호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윤순규가 때려주고 홍석환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입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의 뒷자리를 과연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석호 있고 노조 협회 회장이었었던 김유송 아무래도 김유송이 물고 갈 가능성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 쪽에 1번하고 5번 쪽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3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제가 봤을 때는 우수급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가 왔습니다. 결승전 보다 어렵죠. 결승전은 쉽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득점 높은 최근영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 최근영, 김현, 최민호 권해드려서 77배 해설 방송에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문자하고 또 음성 정보에서는 3쌍까지 350배라는 대박까지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요. 금일만큼은 최근영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기한이 있고 강병석이 있고 정혜권이 최기권형의 비파업 선수들이긴 한데 이기한이 때려봐야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근영이 이기한 믿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최근영 입장에서는 송현일이라든지 박상훈의 선행을 좀 활약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영이 송현일을 물고 갈 것이냐 박상훈을 물고 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현이하고 박상훈 입장에서는 굳이 최근영 견제 나가기 위해서 강병철을 뒤다 붙인다면 최근영도 끊어먹기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송현이 득점은 박상훈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트 컨디션 봐서는 송현이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경주 때 짧게 가져가서 저측이 나서니까 조성래가 따지 못할 정도로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 송현이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이 좀 연이틀 죽을 썼어요. 최근 들어서 죽 쓰는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때려주고 송현이가 몰고 가서 송현이가 때렸는데 박상훈이 넘어서지 못하는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복승 중심으로 6번과 7번을 차선책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영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6하고 6, 7 송현이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송현이하고 박상훈을 상대로 최근영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근영의 뒷자리는 강병석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최근영의 뒷자리를 정혜권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혜권 3차권 빨래줄 경주 또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영이 강병석까지 정혜권까지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3번 공략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송현이하고 박상훈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형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5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8경주입니다. 4번 김우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현의 연대라고 한다면 오진우가 있고 임세윤이 있고 오대환이 있죠. 반면 조재호하고 류근철 여기에 김현 힘을 쓸 수 있는 3명의 선수가 파업 비파업 라인입니다. 김우현이
과연 류근철, 조재호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하고 조재호는 14개 동기생인데 또 82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조재호가 김우현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파업과 비파업이기 때문에 류근철 입장에서는 조재호를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조재호도 선행은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곧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김우현에게 직선에서 잡히거나 몸싸움에서 탈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김우현 달고 쏘면 또다시 역전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천일도 류근철이 좀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다라면 뭐 조성래 견제 나가면서 본인이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굳이 조성래를 뒤에다 들고 있는 이껏 때렸다가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류근철,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조재 달고 쏘면 충분히 류근철, 조재와 동반 입상, 비파업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우현이 선행뿐만 아니라 자력 추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잡게 된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2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류근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 3 먼저 2사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의 최대 약점이 타이밍을 잡지 못했을 때는 고전한다는 점. 김현이 서둘러서 나가고 김우현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오진우가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오진우 박지영이 가면 오진우가 간다. 10배당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김우현이 가면 오진우가 막혀 나갑니다. 초반부터 발주대 위치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우현과 오진우의 동반 입상. 김현을 상대로 4번이 끊어먹게 하게 된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일하고 4-6이죠. 4일하고 4-6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류근철이 김현만 제대로 활용해 나가고 조재가 후미권 틀어막는다면 뭐 김우현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쪽에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구경주입니다. 전일 안윤이 대타 출전했었죠. 편성은 괜찮았습니다. 한데 견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윤이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안윤 독을 품고 출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데 전일처럼 또다시 조용서, 고종인, 김원호, 비파업 선수들이 내선 잡고 안윤 저치기 나가는 걸 견제한다면 안윤 또다시 전일 좋은 기분으로 출전했다가 기분이 좀 꿀꿀했었는데, 금일도 똑같은 양상으로 좋은 기분으로 부진 만회 나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안윤의 선정 가능성과 안윤의 고전 가능성까지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윤 입장에서는 전일처럼 최성우를 다시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 파업 라인이에요.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종인이 아무래도 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힘을 쓰고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3번의 뒷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오히려 최성우가 좋은 자리 잡아놓기 때문에 4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고 있다가 안윤 오면 자리 양보하죠. 4번을 몰고 와서 안윤이 짧게 가져가는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1번 쪽에, 3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파업 라인이죠. 3번과 4번을 3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또다시 안윤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호가 때리고 고종인의 뒷자리를 조용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안윤 또다시 전일처럼 털린다면, 넘어서지 못한다면 4, 6이 가능하고 4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안효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효은을 상대로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안효은이 넘어서면 최성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철민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3차고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했었던 김철민 직선 추입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재준과 김근영 여기에 주병환까지 활용해 나간다면 김철민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헌데 권정국이 있습니다. 권정국이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어요. 최근양하고 김현 권해드려서 7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권정국입니다. 버텨내지 못했어요. 직선에서 잡혔죠. 3차권에 만족했었던 권정국. 금일만큼은 내선에서 타이밍 잡고 힘을 쓸 것 같은데 서두르는 비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는 좀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민 입장에서는 추입형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철민 입장에서는 고재준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준이 타점 잡고 힘을 씁니다. 김철민이 몰고 가요.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죠. 한 살 터울 선수 추진 드리기 때문에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준이 좀 시속이 좀 꺼진다 한다면 2번은 7번 달고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근영 81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컨디션 괜찮습니다. 김근영도 전일 나름 선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라인입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이 먼저죠.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권정국은 넘어서면 머리입니다. 하지만 넘어서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정국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정성호를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미사리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정성호도 마크되면 웬만하면 밀리지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파업 라인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김철민이 날라오죠. 한데 1번은 못 넘어서요. 1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4번이죠. 1번과 2번입니다. 권정국이 가면 1사나 1, 2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7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동설팀 김포팀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어미태, 윤현준이 있죠. 여기에 박지영 수도권 연합 가능하고 박성순도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설팀 김포팀이죠. 1번 3번 윤현준 여기에 박성순이 4명이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정영교, 박지영, 조성래는 파업 라인인데 박지영, 정영교, 조성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야지만 파업 선수들이 경주를 풀어 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회차 윤현준 단단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특별승급 도전이죠. 지난주에 무슨 이유에서 최강자전 출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강자전 어떻게든 출전하지 않으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강자전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었어요.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변수가 발생된다면 윤현준 특별승급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 점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출전하지 않으면서 특별승급 기회까지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승전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현준 입장에서는 박종태 이번에 참 확실하게 살아났어요. 취입도 가능하고 선행력도 갖춘 박종태, 윤현준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포팀 선후배죠. 1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간다면 희석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미태가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가 타종부터 때려야 되고 어미태는 윤현준의 뒤만 밀착 막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 먼저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이 먼저인 것 같아요. 7-1이 차선이란 점, 7-3이 먼저 7-1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특별 승급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경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종태가 타이밍을 잡다가 정영교, 조성래에게 덜밀 잡힙니다. 윤현준 기다리다가 못 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입니다. 완벽하게 궁합이 좋은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윤현준 따돌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박정희 때리고 정영근과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전일 박지영하고 오진우 권해드려서 10배당 좋은 배당 한 개 드렸었는데, 지정원을 때도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파업 노려봐야 된다. 4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현준이 분명 인정받아야 돼요. 한데 박종태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4위하고 4류 파업 완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현준도 도끼 품고 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박종태 활약이 나가고 어미터 뒤에다 붙인다면 김포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대적으로 쉽게 짜여진 우승급 결승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